왜 이 메뉴로 그 경쟁이 치열한 강남에서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오늘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란땡땡땡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아주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고등어 파스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고등어 파스타 좋아하시거나 혹시나 대치동에 있는 그란땡땡땡이라는 그 레스토랑에서 이 고등어 파스타 드셔보셨던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똑같은지 아마 아실 것 같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정식 레시피에는 이렇게 생고등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생고등어를 사용해서 살만 발라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생고등어 말고 노르웨이 고등어 살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거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생고등어를 원래는 토막낸 고등어가 아닌 일반 고등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마트에 갔는데 토막낸 고등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생고등어니까 한번 요걸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필요합니다. 대파 필요하고,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태리 파슬리인데 요거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또 이 고등어의 잡내를 잡아주기 위한 또 부재료, 요거는 타임입니다. 타임이라는 허브고 그 레스토랑에서는 이 허브를 이용해서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아냈어요.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홍합을 이용해서 고등어 파스타의 맛을 배가시켜 줄 겁니다. 자,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은 아무거나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파게티를 만드실 때는 꼭 이 화이트 와인을 저는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 화이트 와인을 넣고 안 넣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 화이트 와인은 제가 이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화이트 와인 샀고요. 이거 그냥 요리에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꼭 준비해가지고 파스타 이용해보시고, 그리고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고등어는 이렇게 살만 발라내시면 됩니다. 이건 집에서 하시기엔 조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1인분에 필요한 양은 고등어 4분의 1쪽을 이용해서 1인분을 만드는데, 저는 반쪽 정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 분량의 고등어를 살만 발라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손질한 고등어를 마리네이드 해줄 거예요. 자, 마리네이드는 저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재워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과정이 이 고등어 파스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재울 때 바로 이 타임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해서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나머지 고등어도 그 다음에 위에 타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 올리브 오일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하룻밤 마리네이드를 해둘 거예요. 자, 이제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먼저, 자, 마늘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이게 너무 얇게 안 해주셔도 되고 적당한 두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늘 커서 2개 반 정도 준비했는데요. 마늘 그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파. 고등어 파스타에서는 이 대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파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파스타 1인분 할 때 한 줌 정도 쓸 거거든요. 한 줄기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바로 이거는 파슬리입니다. 이태리 파슬리. 이렇게 이파리만 이건 보통 쓰는데, 이거 줄기는 육수 같은 거 끓이실 때, 그럴 때 넣으시면 됩니다. 버리지 않고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다져서 이렇게 하면, 네, 야채는 손질이 끝났습니다. 스파게티에 쓸 육수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홍합을 이용해서 홍합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는 대부분 육수를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훨씬 깊은 맛이 있고 맛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육수를 항상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기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오늘 이 파스타에는 이 홍합 육수를 만들어서 한번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을 켜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 줄게요. 2스푼 정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홍합을, 자, 1인분만 할 거기 때문에 10개만 넣어주겠습니다. 4개. 자, 그리고 마늘. 아까 슬라이스한 마늘인데 두께 가지고 몇 개 넣어볼게요. 자,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슬리 줄기, 그리고 타임.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허브를 넣고 한번 볶아보시면 향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볶아졌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 100ml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넣고, 자, 그 다음에 물을 200ml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덮을게요. 이렇게 하고 끓어오르면 5분만 딱 더 끓이시고 끄시면 됩니다. 자, 5분 끓였고요. 이렇게 육수를 걸러주겠습니다. 육수가 나왔고요. 자, 이제 스파게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파게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오목한 프라이팬으로 하셔야지 스파게티를 하실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3스푼 정도 충분히 두른 후에, 이거는 제가 하룻밤 정도 마리네이드 해놓은 건데 어제 밤에 해놓은 거라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팬을 이렇게 달궈주시고, 껍질 쪽을 먼저 놓고 충분히 익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바삭하게 익었죠?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자, 이렇게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이때 마늘을 넣고, 자, 마늘을 넣고 마늘을 같이 볶아줄 건데요. 이때 고등어를 이렇게 살짝 으깨주세요. 그 마늘을 볶아주면서 고등어를 조금 더 익혀주시고, 대파를 이렇게 한 줌 넉넉하게, 한 줌을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금 간을 해주시고, 생고등어이기 때문에 소금 간을 조금 넉넉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충분히 100ml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아까 만들어뒀던 홍합 육수 200ml 정도 넣어줄게요. 거의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최대한 올리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둔 면을 넣으면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죠. 면을 삶아서 보관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거든요. 자, 오른쪽 위에 카드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면 미리 준비해 두시면은 정말 편하게 파스타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면을 넣고 강불로 불을 좀 올리시고 충분히 이제 졸여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을 보시고 좀 싱거우면 소금 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간을 보실 때 면을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육수, 이 국물 간을 보시면 되거든요. 먹었을 때 약간 내 간보다 조금 더 짭짤한 정도, 그 정도 돼야지 면을 드셨을 때 간이 딱 맞고 좋습니다. 파슬리를 반 정도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팬에서 이렇게 섞어 주셔야 이 오일하고 수분하고 잘 섞여져 가지고 정말 맛있는 소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슬리,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리할 때 썼던 와인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이 와인이 4,000원대거든요. 여름에 냉장고에 두시고 시원하게 드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스파게티랑 먹기에 너무 좋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먹는데 이건 고등어 좋아하시면 꼭 한번 해보실 만하세요. 와, 너무 맛있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있는 고등어 파스타 레시피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그 레시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검증된 그런 메뉴니까요. 고등어를 좋아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비린내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그런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은 메뉴라 그런지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맛있네요. 고등어가 기름기가 정말 많이 오른 제철이거든요. 마트에 고등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되고, 노르웨이 고등어, 그 냉동 고등어 손질 다 돼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